가을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낙엽이 바닥을 긁으며 흩어졌다. 나는 낡은 코트를 여몄다. 어깨엔 오래된 먼지가 눌어붙었고 천 사이엔 마른 잎이 비벼져 있었다. 주머니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녹슨 열쇠 하나뿐이었다. 그 열쇠는 내 비밀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오늘은 그걸 꺼내지 않으려 했다. 내가 가진 게 돈뿐이라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다. 가난한 모습으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사람으로 가보기로 했다. 사람의 마음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골목을 걸었다. 붉은 단풍이 유리창에 비쳤고 상가 스피커에선 가을 노래가 흘렀다. 아들 집 현관 위로 반짝이는 문패가 보였다. 정태수, 윤혜림. 그 반듯한 글씨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이름은 반짝였지만 내 가슴은 서늘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딱딱 울렸다.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달콤한 방향제 냄새가 밀려왔다. 윤혜림이 서 있었다. 나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혜림아, 나야. 어머니.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코가 움찔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없고요. 나는 코트를 여미며 잠깐 들렀다 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났다. 어머니, 옷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오래된 장롱, 곰팡이, 비린내 같은 게 섞였어요. 애가 민감한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는 얼떨떨했다. 냄새라니 내가. 그녀가 내 코트를 2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세탁은 하셨어요. 이런 옷을 왜 입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 보기 민망하잖아요. 그녀는 코트를 현관 밖으로 던졌다. 쾅. 코트가 마른 낙엽 위로 떨어지며 흙먼지가 일었다.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가 튀어나와 짤랑 소리를 냈다. 그 작은 금소금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코트를 주워 들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막았다.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내일 손님이 와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근처에 찜질방 있잖아요. 거기 가세요. 문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마지막 틈 사이로 그녀의 말이 흘렀다. 사람도 이렇게까지 냄새날 수가 있어요. 문이 닫히자 현관 불빛이 꺼졌다. 남은 건 가을 냉기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서 있었다. 바람이 낙엽을 긁으며 발끝에 모았다. 코트를 집어 어깨에 걸치자 옷깃에서 낡은 비누 냄새와 흙 냄새가 함께 올라왔다. 누군가에겐 불쾌하겠지만 내겐 지난 세월의 냄새였다. 나는 옷깃을 움켜쥐었다. 남편의 병실에서 맡던 희미한 양 냄새, 새벽 시장의 축축한 공기, 아들이 감기였던 밤의 미열. 내 삶이 가진 냄새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녀의 말이 귓전을 때렸다. 냄새. 그 단어는 칼날 같았다. 그래,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냄새 하나로 사람을 재단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낙엽을 밟으며 걸음을 옮겼다. 손바닥에서 열쇠가 한 번 더 울렸다. 짤랑. 그 소리가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가에 키 작은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노란 잎이 내 어깨에 붙었다가 바람에 떨어졌다. 나는 손으로 털며 생각했다. 오늘 본 게 다다. 마음의 문은 저쪽에서 닫혔다. 이제 남은 건 내가 열 문뿐이다. 나는 주머니 속 열쇠를 꼭 쥐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바닥을 눌렀다. 그 열쇠는 오래전 남편이 맡긴 작은 금고의 것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모른다. 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숨기기로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정류장에 서자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사람들은 빠르게 지나갔다.
누구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유리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자 심장이 차분해졌다. 나는 손가락으로 열쇠를 굴리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아무 기대 없이 왔느냐고. 대답은 금방 나왔다. 아니다. 나는 기대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말이 나오기를. 냄새보다는 일단 손부터 잡아주기를. 그래, 나는 기대했다. 그리고 지금 배웠다. 기대에는 값이 붙는다. 값이 너무 비싸면 사람은 등을 돌린다. 멀리서 버스가 들어왔다. 전광판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호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던 번호였다. 변호사 노진우. 화면을 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냄새가 두꺼운 시간이다. 모멸이 식고 마음이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버스 문이 열렸다. 나는 탑승했고 문이 닫히자 차창 밖으로 아들 집에 깜빡이는 현관등이 멀어졌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다소 초라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살아남은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또박또박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덮인 것을 연 사람만이 진짜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오래간다. 아주 오래.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설 때 주머니 속 열쇠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짤랑.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을 하늘은 낮았고 맑았다. 흩어진 빛이 좌석 위로 번졌다. 나는 그 빛을 손으로 모으듯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은 금고로 간다. 오늘은 기억을 닦는다. 버스가 출발하자 좌석 뒤편에서 작은 재킷 냄새가 났다. 섬유 유연제 향이 달았다. 나는 창문 틈에 찬 공기를 더 들이마셨다. 폐 깊숙이 들어온 공기가 머리를 맑게 했다. 그러자 낮 현관 앞에서 들리던 목소리의 억양, 시선의 높낮이, 문이 닫히던 속도가 하나씩 떠올랐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 장부에 적었다. 냄새, 말, 손짓, 문. 잊지 않는다. 다음 정류장에서 학생 둘이 올라탔다. 낙엽을 밟아 묻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다. 아이들이 떠드는 사이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이번엔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서류 준비 완료. 확인 바랍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열쇠를 더 세게 쥐었다. 차갑던 쇠가 손 온도를 조금씩 배웠다. 그 온기가 내 쪽으로 되돌아왔다. 창밖으로 달빛이 미끄러지듯 건물 외벽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흐름을 눈으로 따라가다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가 사라지면 기억도 희미해진다. 오늘의 냄새를 기억하자. 모욕의 냄새, 낙엽의 냄새, 오래된 비누의 냄새. 언젠가 다른 냄새로 바꾸자. 내 선택의 냄새로. 거실에는 커피 향이 얕게 번졌다. 윤혜림은 소파에 앉아 발끝으로 러그를 톡톡 차고 있었다. 손에는 새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정화순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통화를 끊었다. 또 전화 왔어요. 주방에서 신문을 넘기던 정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어머니요. 낮에 왔다 갔잖아요. 냄새나서 내보냈는데 또 전화하네요. 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 나이에 체면도 없나. 왜 저래? 어머니면 뭐해? 냄새나고 꼴이 말이 아닌데. 돈 떨어진 거겠죠. 시골집 판다더니 다 쓰셨나 봐요. 그럴 거다. 올 때마다 손 내밀잖아. 오늘은 냄새만 유난했어요. 장롱, 곰팡이, 생선 비린내가 섞인 것처럼. 태수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불꽃이 잠시 그의 볼을 비췄다. 가난은 냄새부터 난다니까. 냄새 나면 체면은 끝이야. 맞아요. 냄새가 수준을 말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또 오면 진짜 곤란해요.
태수가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다. 화면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변호사 노진우입니다. 태수가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정화순 여사님 의뢰로 왔습니다. 서류 전달입니다. 우리 어머니요? 노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사님 말씀으로는 혹시 내가 먼저 가면 이것을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태수의 미간이 접혔다. 먼저 간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자세한 사정은 저도 모릅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검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모서리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안에 뭐가 들었죠? 열어보시면 압니다. 다만 여사님이 꼭 지금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고 노진우는 명함을 건넸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적이 가라앉았다. 어머니가 변호사까지. 태수가 코웃음을 쳤다. 쇼지. 동정 끌어내려는 연극. 근데 먼저 간다는 말이 이상하긴 해요. 유서 운운하며 협박하려는 거겠지.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툭 던졌다. 열어볼까요? 됐다. 관여하지 마. 인생이 냄새처럼 되면 끝이다. 냄새는 닦여도 체면은 안 붙어. 당신도 언젠가 냄새 날 텐데. 그땐 향수 뿌리면 되지. 밤이 내렸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봉투를 흘끔거렸다. 하얀 종이 속에서 딸랑거리는 느낌이 상상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정화수는 작은 방의 얇은 햇살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제의 말 한 줄이 귀에 걸려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냄새날 수가 있어요. 그녀는 손등을 움켜쥐었다. 그래. 냄새나는 사람이라도 좋다. 대신 기억에 남는 냄새가 뭔진 보여주지. 책상 위 낡은 전화기의 불빛이 희미했다. 그녀는 번호를 눌렀다. 진우 씨. 전달했어요. 예. 정확히 드렸습니다. 아드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 애는 아직 돈 냄새만 맡아요. 계획대로 진행하죠? 예.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사님 건강은요? 숨은 괜찮아요. 마음이 문제지. 전화를 끊고 그녀는 녹슨 열쇠를 손에 올렸다. 쇳가루가 손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 열쇠가 문을 연다. 마음이든 금고든. 마른 잎이 유리틀에 긁히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문을 나섰다. 그 시각 태수는 커피를 들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봉투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눈에 띄었다. 열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는 헛웃음을 쳤다. 바뀌지. 돈만 있으면 다 바뀌지. 봉투를 찢으려다 멈췄다. 어젯밤 상상했던 그 딸랑거림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야. 봉투를 서랍에 밀어넣는 순간 손끝에 금속에 찬 감촉이 스쳤다. 열어봤어요. 아니. 시간 낭비. 그래도 혹시 모를 일 아니에요. 혹시는 늘 빈 깡통이야. 그 말 끝에 그는 서랍을 세게 닫았다.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해림은 외출 준비를 했다.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어디가? 마켓. 오늘 할인해요. 말은 그럴싸하네. 오늘 저녁엔 손님 와요. 엄마 같은 냄새는 안 나게 할 거예요. 문을 열다 말고 식탁의 봉투를 다시 쳐다보았다. 붉은 도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저건 결국 내가 열게 될 것 같은데. 손대지 마. 내 집, 내 서랍. 알았어요. 체면 지켜드릴게요. 집은 조용해졌다. 태수는 혼자 남아 서랍을 다시 열었다. 봉투를 집어들고 무게를 가늠했다. 종이뿐인 무게가 아니었다. 그는 봉투를 귓가에 댔다.
아주 미세한 금속 부딪힘이 들리는 듯 했다. 뭐야? 진짜 열쇠라도 넣었나? 그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웃기지 마. 열쇠면 뭐가 달라져?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다. 노진우. 여보세요. 아드님. 내일 오전에 뵙죠. 서류 확인건입니다. 무슨 서류인데요? 여사님 재산 관련입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재산이요? 무슨 재산이요? 자세한 건 만나서. 통화가 끊기자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즉시 혜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저녁 손님 취소해. 내일 아침 나가. 왜요? 엄마 재산이란다. 농담하지 마요. 농담이면 좋겠다. 그는 서랍을 쾅 닫았다.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다. 그때 우편물이 문틈으로 밀려들어왔다. 노란 봉투였다. 수신인은 정태수. 발신인은 법률사무소 노진우. 그는 노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속에서 또렷한 금속 소리가 났다. 딸랑. 그는 흰 봉투도 꺼내 두 봉투를 나란히 놓았다. 붉은 도장과 노란 봉투가 마주 보였다. 열면 바뀐다. 안 열면 뒤처진다. 손끝이 봉투의 입을 잡았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 정화순이 떴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다. 세 번째가 울리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노진우였다. 지금은 열지 마십시오. 내일 오전에 함께 여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집은 고요했다. 태수는 봉투를 내려놓았다. 손끝이 차가웠다. 체면이라. 오늘만 넘기자. 그러나 시선은 봉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딸깍. 서랍이 닫혔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의 오늘을 끝내고 내일을 여는 신호처럼 울렸다. 시간이 멎었다. 멍했다. 이른 새벽 노진우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서류 더미를 흔들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정태수에게 전달한 봉투 사본이 놓여 있었다. 그는 메모를 붙였다. 사흘 후 유언장 효력. 그 아래엔 짧은 문장. 열쇠를 가진 자만 상속. 그는 시계를 보았다. 5시. 전화가 울렸다. 여사님. 진우 씨 계획대로 가요. 네. 내일 10시 공증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의 냄새로 남죠. 통화가 끊기자 그는 커튼을 젖혔다. 가을빛이 회색 도로에 번졌다. 그 시각 태수는 부엌불을 켰다. 혜림은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귀에 댔다. 딸랑. 금속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손끝이 달아올랐다. 열면 바뀐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종이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숫자 37이 박힌 낡은 열쇠였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그걸 왜 열어요? 내 이름으로 온 건데. 어머니가 보냈다면서요. 절차가 있어요. 절차는 돈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그는 열쇠를 쥐었다. 혜림의 눈빛이 번들거렸다. 시골집. 벽장 뒤. 기억나요? 기억나. 그럼 지금 가요. 먼저 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내일 공증이야. 공증은 확인이고 열쇠는 권한이에요. 그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골집은 돌담의 그림자만 길었다. 문고리는 붉게 녹슬어 있었다. 그들은 들어섰다. 마른 먼지 냄새가 폐를 긁었다. 벽지부터. 태수가 시계 옆 벽지를 뜯었다. 얇은 철문이 드러났다. 혜림이 손전등을 비췄다. 진짜 있었네. 태수는 열쇠를 밀어 넣었다. 딸칵.
금속이 돌아갔다. 문이 반쯤 벌어졌다. 잠깐. 경복이면 이미 늦었다. 철문이 완전히 열렸다. 안쪽엔 봉투 다발과 도장 상자가 있었다. 태수는 매니 봉투를 뜯었다. 굵은 글씨가 눈을 찔렀다. 나 정화수는 나를 냄새난다며 쫓아낸 자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는 숨을 잃었다. 장난해? 해림은 다른 봉투를 열었다. 같은 구조였으나 한 줄이 더 있었다. 열쇠를 가진 자만 상속 대상이 된다. 단 마음이 다친 자는 제외한다. 마음이 다친 자라니. 시험이죠. 그 순간 바깥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현관이 열리고 노진우가 들어왔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보관 장소입니다. 무단 개봉은 기록됩니다. 유언장은 진짜예요? 여사님의 뜻입니다. 재산은요? 대부분 재단. 단 열쇠 조항. 그게 뭔데요? 냄새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수께끼 작작해요. 어제 현관 앞에서 무슨 냄새가 났습니까? 오늘 여긴요. 당신의 말과 행동은 같은 냄새였습니까? 태수의 입술이 말랐다. 해림이 소리쳤다. 돈 얘기나 하죠. 노진우는 상자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내일 10시. 공증 사무실에서 함께 엽니다. 그 전에는 손 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상속 권한 소멸. 그때 문턱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얇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조용히 섰다. 정화순이었다. 엄만가.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어제 내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났니? 어머니. 냄새를 말해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해림이 끼어들었다. 감정이었어요. 상황이 그랬고. 상황은 늘 사람을 시험한다. 화수는 금고 철문을 닫았다. 금속이 낮게 울렸다. 이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다. 마음을 여는 질문이다. 질문? 내가 누구냐는 질문. 무엇을 먼저 보느냐는 질문. 그녀는 열쇠를 들어 올렸다. 숫자 37이 번들거렸다. 이 숫자는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다. 시간? 37번째 기억.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던 나이. 그때 너는 내 손냄새를 좋아했다. 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잊었다 믿던 장면이 피어올랐다. 쑥국의 김 겨울 이불의 비누 냄새. 엄마. 그는 간신히 말했다. 해림이 팔을 잡아당겼다. 정신 차려요. 중요한 건 서류. 화수는 고개를 저었다. 서류는 결과다. 냄새는 원인이다. 노진우가 말을 이었다. 내일 순서를 지키십시오. 지금 열면요.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처마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화수는 태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어제의 말을 내 귀로 다시 듣게 해주고 싶다. 그녀는 코트를 의자에 걸었다. 낡은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번졌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냄새날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내 앞에서 그랬지. 태수의 어깨가 움찔했다. 해림은 시선을 피했다. 부끄러움이 나를 살린다. 너에게도 그럴까? 화수는 열쇠를 노진우에게 건넸다. 내일 10시. 이 열쇠는 공증인 앞에서만 쓴다. 알겠습니다. 노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태수가 갑자기 손을 뻗었다. 열쇠를 낚아채려 했다. 노진우가 손목을 틀었다. 열쇠가 허공에서 한 바퀴 돌아 바닥에 떨어졌다. 딸랑.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려갔다. 돌려줘.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해림은 옆에서 서류 상자를 움켜쥐었다.
화순이 먼저 열쇠를 주었다. 내일 오너라. 무엇의 냄새를 먼저 맡았는지 그때 묻겠다. 그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코트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노진우가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스쳤다. 순서를 지키면 문은 스스로 연다. 그 말과 함께 둘은 나갔다. 남은 건 먼지와 낙엽과 금속의 냄새뿐이었다. 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혜림이 이를 악물었다. 내일이면 끝나요. 울지 말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도착하면 돼요. 그녀는 상자 뚜껑을 덮고 손바닥으로 3번 내리쳤다. 체면은 냄새로 만든다 했죠. 내일은 우리 냄새로 덮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에는 어린 날의 부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먼지와 비누와 낙엽이 섞인 가을의 냄새였다. 그 향은 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오늘의 선택을 붙잡아 내일의 문턱으로 밀어붙이는 냄새였다. 그는 그 냄새를 잊지 않겠다고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정말로. 아침 공기가 차갑고 맑았다. 창문을 열자 얇은 햇살이 바닥을 긁듯 번졌다. 정화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다. 빗살에 걸린 흰머리가 몇 올 떨어졌다. 손바닥에 올려보니 마음이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 노진우에게 건넨 열쇠의 쌍둥이였다. 숫자 37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닫고 주머니를 눌렀다. 쇠냄새가 오래된 비누 향과 섞여 올라왔다. 냄새는 거짓말을 못하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노진우가 들어왔다.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사님, 이동 준비됐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상태는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다만 시간이 없다. 화순이 코트를 걸쳤다. 태수는 연락이 없습니다. 어제의 무단 개봉은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오늘 10시 공증인 입회. 순서는 변동 없습니다. 좋아. 순서는 지켜야 냄새의 주인이 보이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가로수의 노란 잎이 빛을 바꿨다. 화수는 창밖을 보며 겨울 저녁을 떠올렸다. 어린 아들이 장갑을 벗기며 말했다.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 쑥국과 비누, 빨래가 말릴 때 나는 햇빛. 그 시절의 냄새는 따뜻했고 지금의 냄새는 단단했다. 공증 사무소는 회색 벽과 유리문이 반짝이는 건물이었다. 로비에는 커피와 종이 냄새가 떠다녔다. 노진우가 회의실 문을 열었다. 긴 테이블과 벽시계, 서랍형 금고. 그녀는 벽 쪽 의자에 앉아 호흡을 고르게 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주머니 속 열쇠가 체온을 배웠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말할 거야. 그녀가 말했다. 노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수 씨가 도착하면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제가 맡겠습니다. 막지 마.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 모두 듣게 둬. 그 시각 도시 반대편에서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며 꺾여 들어갔다. 정태수는 좌석을 움켜쥔 채 헐떡였다. 옆자리에 윤혜림이 서류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10시야. 늦으면 끝이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손목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회의실 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나왔다. 태수와 혜림이 들어섰다. 화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다. 왔구나. 태수는 멈췄다. 살아계셨네요. 혜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화수는 아들을 똑바로 보았다. 어제 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났니? 그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말은 짧고 냄새는 길다. 노진우가 정리했다. 예정 시각이 되어 공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열쇠와 봉투는 공증인 앞에서만 개봉합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공증인이 입장했다. 신분 확인 후 읽었다. 조항. 열쇠를 가진 자만 상속 대상이 된다. 단 마음이 다친 자는 제외한다. 부칙. 판단은 생전 발언과 행위를 종합한다. 해림이 웃었다. 뜻도 모호하네. 마음이 다쳤는지 누가 판단하죠? 노진우가 답했다. 지정 대리인과 공증인 그리고 영상 기록이 판단합니다. 화수는 열쇠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두었다. 맑은 소리가 났다. 그녀가 말했다. 문은 바깥에서만 여는 게 아니다. 안쪽에서 여는 문도 있다. 어제 너희는 어떤 문을 닫았니? 태수가 맞받았다.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나를 문 밖으로 내놓았으니까. 해림이 끼어들었다. 오해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화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상황이 사람을 드러낸다. 공증인이 시계를 가리켰다. 개봉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진우가 봉투를 밀어 올렸다. 첫 장의 머리글이 보였다. 유언장. 그는 천천히 읽었다. 나 정화수는 나를 냄새난다며 문 밖에 세운 자에게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다만 열쇠를 지닌 자가 어제의 냄새를 스스로 고백하고 바꿀 의지를 증명하면 예외로 한다. 회의실이 울렸다. 태수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고백이라니. 화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냄새가 싫었니? 아니면 그 냄새 속에서 내 과거가 떠올라서 싫었니? 그는 눈을 감았다. 겨울밤의 이불과 식은 쌀밥의 눅진한 냄새가 스쳤다. 무서웠어. 그가 말했다. 나도 그 냄새가 날까봐. 해림이 웃었다. 감상은 그만하고 돈 얘기합시다. 공증인이 다음 항목을 읽었다. 주된 귀속처는 사회복지재단. 예외 조항 충족자는 3분의 1을 분할. 판단은 공개 발언과 대질로 결정. 노진우가 화면을 켰다. 전날 금고암 영상이 떴다. 해림이 먼저 밀어붙이는 장면, 태수가 얼어붙는 장면, 열쇠가 바닥에서 딸랑이는 장면. 소리가 회의실을 스쳤다. 영상이 멈추자 화순이 물었다. 태수야. 내가 먼저 열지 않았지. 왜 멈췄니? 그는 내뱉듯 답했다. 부끄러워서. 해림이 고개를 젓고 웃었다. 부끄러움으로 돈은 못 벌어요. 화수는 며느리를 보았다. 그날 내게 뭐라 했더라. 해림이 눈을 피했다. 기억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냄새날 수가 있냐고 했지. 공기가 얼었다. 화수는 열쇠를 쥐었다. 선언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냄새의 시험을 한다. 첫째, 어제의 말을 본인 입으로 다시 말하고 이유를 설명할 것. 둘째, 지금 이 자리의 냄새를 하나 고르라. 돈 냄새, 사람 냄새, 문 냄새 중에 무엇이 먼저 나는가? 그녀는 열쇠를 공증인에게 건넸다. 판단은 기록대로 해라. 노진우가 시계를 보았다. 10시 15분. 절차 개시. 태수가 먼저 말했다. 어제 나는 엄마 옷에서 오래된 비누와 먼지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가 싫었다. 내가 가난했던 계절이 같이 왔다. 그래서 밀어냈다. 잘못이었다. 지금 나는 사람 냄새가 먼저 난다. 해림이 말했다. 나는 돈 냄새가 먼저 난다. 돈이 있어야 효도도 체면도 산다. 냄새가 밥을 주진 않잖아요. 공증인이 적었다. 화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대답이 내 마지막 냄새가 될 수도 있다. 문틈으로 바람이 한 번 들었다. 종이 끝이 들썩였다. 화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오늘 산 사람으로서 선언한다. 마음을 여는 열쇠는 서류보다 먼저다. 닫힌 마음의 문은 금고보다 무겁다. 누구의 문이 열려 있는지 이 기록이 판단할 것이다.
이제 결정은 냄새가 한다. 회의실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다. 테이블 중앙의 열쇠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공증인은 서류를 넘기며 마지막 조항을 낭독했다. 유언장의 결어. 냄새를 잃지 않은 자에게 권리를 이양한다. 모두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누가 냄새를 잃지 않았는가? 누구의 마음이 아직 다치지 않았는가? 정화수는 등을 곧게 펴고 말했다. 대답은 이미 끝났지. 이제 결과만 남았다. 노진우가 녹취 상태를 확인했다. 판정은 이 자리 발언과 영상 기록을 기준으로 즉시 결정합니다. 그때 윤혜림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어머니 마음대로죠. 냄새 같은 비유로 사람을 재단해요? 화순의 눈빛이 차갑게 기울었다. 비유가 아니라 기록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과 행동이 남겼다. 전 그런 감성 장사 안 해요. 그럼 이 방을 나가도 좋다. 싫어요. 돈은 보고 가야죠. 태수가 작게 외쳤다. 그만해. 왜요? 당신 지금 엄마 편이야? 공기가 금속처럼 딱딱해졌다. 화순이 태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제 내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났니? 그는 한숨을 삼켰다. 오래된 비누, 먼지, 쑥국 같은 그리고 내 과거. 그래. 내가 밀어낸 건 내 냄새가 아니라 내 기억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서웠어요. 나까지 그렇게 될까봐. 노진우가 추가 봉투를 내밀었다. 후계인 관련 추가 공개입니다. 공증인이 봉인을 풀었다. 얇은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출생신고 사본. 정세연. 태수의 눈이 커졌다. 누구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 침착한 걸음. 화순과 닮은 눈매였다. 소개한다. 내 딸, 내 여동생이다. 회의실이 순간 정지했다. 혜림이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돼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화순이 단호히 잘랐다. 모를 수밖에. 넌 냄새로만 판단하니까. 세연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빠. 그 짧은 호칭이 벽을 울렸다. 공증인이 다음 조항을 읽었다. 상속 구조. 우선 상속인 정세연 2분의 1. 나머지 2분의 1은 고백자의 적격 판단 후 분할. 노진우가 덧붙였다. 고백자는 방금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한 분입니다. 시선이 태수에게 쏠렸다. 혜림이 소리쳤다. 연기예요. 인정 못해요. 녹취 완료. 번복 불가입니다. 태수는 이마를 짚었다. 엄마, 이건 버리죠? 아니다. 기회다. 너의 냄새를 스스로 바꾸는 기회. 화순이 창문을 열었다. 낙엽과 커피, 오래된 종이의 향이 한 번에 밀려왔다. 냄새는 돌아온다. 선택만 남는다. 세연이 조용히 말했다. 오빠가 선택하면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혜림은 의자를 긁었다. 정신 차려요. 돈이 먼저예요. 공증 절차는 종결 선언을 향해 움직였다. 유언장은 이 시각 효력을 가진다. 도장이 서류를 눌렀다. 붉은 원이 번졌다. 노진우가 열쇠를 들어보였다. 열쇠의 보관은 공증인과 법률 대리인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때 혜림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열쇠를 낚아채려 했다. 금속이 허공에서 빛났다. 찰나의 세연이 손목을 꺾어 움직임을 멈췄다. 열쇠가 떨어져 테이블을 2번 튕기고 멈췄다. 딸랑딸랑. 화순이 말했다. 체면은 힘으로 세우지 않는다. 냄새로 세운다. 혜림이 씩 웃었다. 네, 냄새 좋네요. 부자의 냄새. 태수가 낮게 말했다. 그만해.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공증인은 봉인 테이프를 붙이며 마무리를 알렸다.
상속자 정세연, 정태수. 단 정태수의 배부는 사후 검증 절차 완료 후 확정. 노진우가 일정을 통지했다. 봉사활동, 부채 정리, 모친 면담. 새 항목을 한 달간 이행하시면 적격 판정이 납니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면담은 오늘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기 시작했다. 직원이 컵을 정리했고 초침이 규칙적으로 방을 가로질렀다. 화수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태수가 다가와 서 있었다. 엄마. 응. 미안해요. 그래, 들었다.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냄새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지금은 사람 냄새가 나요. 세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가요. 첫 번째로 밥 냄새부터. 혜림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는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송할 거예요. 끝까지. 화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냄새, 마음의 냄새. 어떤 게 더 오래 가는지 보자. 혜림은 문을 세게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방은 잠깐 고요해졌다. 창문 틈으로 얇은 바람이 들었다. 비누와 햇빛, 나무와 종이. 오래된 생활의 향이 얇게 겹쳤다. 화순이 노진우를 보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요. 네. 기록이 냄새가 될 겁니다. 그녀는 열쇠를 바라봤다. 작은 금속의 표면에 가족이 일렁였다. 태수야. 네. 내일 아침 시장에 같이 가자. 시장요? 쑥과 무, 간장과 참기름을 산다. 너와 나의 옛날 냄새를 다시 끓일 거다. 태수는 웃었다. 알겠어요. 세연이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저도요, 엄마. 화수는 조용히 답했다. 그래. 우리 셋 같은 냄새로 시작하자. 건물을 나오자 가을빛이 넓게 흘렀다. 계단에 쌓인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세 사람의 발끝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 멀리서 빵 굽는 냄새가 스며들었다. 태수가 천천히 속삭였다. 오늘은 사람의 냄새로 집에 가겠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냄새가 길을 잃게 하진 않는다. 그 말이 햇빛에 녹아 길게 늘어졌다. 그때 로비 구석의 의자에 앉아있던 혜림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 기자의 번호가 반짝였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냄새의 전쟁, 일막 시작. 통화 버튼이 눌렸다.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새 공기가 흘러들었다. 그 공기 속에서 각자의 냄새가 천천히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고 낮았다. 빛은 차갑지 않았고 바람은 오래된 먼지를 털어냈다.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숨이 같은 박자로 들고 났다. 냄새가 바뀌는 첫날이었다. 낙엽 한 장이 신발 끝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 소리 내일 약속 같았다. 비가 그친 밤이었다. 도로는 젖어 있었다. 정태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당겼다. 거실 한가운데엔 봉인 서류가 놓여 있었다. 조건부 상속 심사 통보서. 그는 손끝으로 붉은 도장을 더듬었다. 회의실의 목소리가 겹쳐 울렸다. 냄새를 잃지 않은 자에게 권리를 이양한다.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을 찔렀다. 현관이 삐걱 열렸다. 윤혜림이 코트를 벗으며 들어왔다. 눈과 화장은 번졌다. 그녀는 TV를 켰다. 자막이 번쩍였다. 재벌가 숨겨진 딸 500억 상속 논란. 혜림이 비웃었다. 좋네. 이제 세상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태수가 몸을 돌렸다. 그만하자. 더 더러워질수록 우리만 다쳐. 그녀는 가방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유언 사본. 기자가 복사해줬어. 내일 아침 메인으로 나가. 그는 목을 움찔했다.
미쳤어. 소송난다. 그녀는 어깨를 올렸다. 세상은 냄새로 움직여. 우리가 먼저 던지면 주도권이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상처 입는다. 너도 알잖아. 그녀는 말했다. 상처는 이미 줬어. 우리에게. 방이 식었다. 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인터뷰 섭외 끝. 사진도 준비됐어. 당신은 표정만 관리해. 체면은 내가 만들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심장이 흔들렸다. 그 시각 정화수는 작은 방에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밤 공기에 흙냄새가 섞였다. 정세연이 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손 좀 대지 마요. 엄마. 화수는 웃었다. 이 정도 열은 괜찮다. 오늘 하루 세상이 우리 집 냄새를 뒤집었었거든. 세연은 창문을 반쯤 열었다. 골목에서 빵 냄새가 올라왔다. 오빠는 올까요? 올 거다. 부끄러움도 사람의 냄새니까.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쓴맛이 목을 적셨다. 새벽이 오기 전 첫 기사가 전면에 걸렸다. 굵은 제목이 떠올랐다. 재단 앞에는 일찌감치 카메라가 줄을 섰다. 해림은 새 코트를 걸치고 현장으로 향했다. 선글라스가 반짝였다. 오늘은 내가 연출한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왔다. 며느님, 유언 조작 의혹 사실입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곧 퍼집니다. 밖에서는 화순이 천천히 걸어왔다. 손에는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여사님, 숨겨둔 딸이 진짜입니까? 그녀는 짧게 답했다. 진짜는 오래된 비누처럼 남는다. 향수로는 못 가린다. 그때 태수가 달려왔다. 숨이 가빴다. 엄마. 해림이 옆에서 웃었다. 잘 왔네. 오늘은 분명히 합시다. 그녀가 녹음기를 켰다. 노진우가 재단 현관에서 나와 손을 들었다. 질문은 회의실에서 받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개합니다. 그는 기자들을 정리하며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테이블 중앙에는 도장과 녹음기가 놓였다. 화순이 앉았다. 태수는 맞은편에 섰다. 해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 원장은 모호합니다. 노진우가 응수했다. 조건입니다. 기록과 발언으로 심사합니다. 그는 화면을 켰다. 전날의 영상이 재생됐다. 문전 박대의 장면이 회의실을 지나갔다. 영상이 멈추자 화순이 말했다. 나는 기록에 맡기겠다. 냄새는 말보다 오래 남으니까. 기자가 물었다. 여사님, 그럼 상속 구조는 변함없나요? 변함없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 심사 항목을 추가한다. 태수가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그녀는 손가락을 접었다. 첫째, 나와 매일 한 끼를 같이 먹을 것. 둘째, 재단 식당에서 하루 2시간 설거지를 할 것. 셋째, 기사와 댓글에 답하지 말 것. 그는 숨을 삼켰다. 이유가요. 냄새는 손과 입에서 바뀐다. 해림이 비웃었다. 설거지로 냄새가 바뀐다니 황당하네요. 화수는 담담했다. 사람은 손으로 닦고 입으로 넓힌다. 무릎을 굽히면 허리에 냄새가 내려앉는다. 세연이 말했다. 저는 오늘부터 재단 기숙사로 들어가요. 엄마 옆에서 배우겠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움직였다. 해림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쇼는 충분해요. 이제 제 차례죠.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문서가 떴다. 내부 제보. 유 원장 작성의 변호사 개입 정황. 이름은 지웠습니다. 그러나 냄새는 남겠죠. 노진우가 웃었다. 좋습니다. 방금부터 압수 보전 신청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IP 추적 동의서를 보내드리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때 태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해림아, 그만해. 우린 더 썩으면 안 돼.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당신까지 등 돌리는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리기 전에 돌아가는 거야. 그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다. 오늘부터 설거지하겠습니다. 기사에도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일 한 끼 제가 차리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이 젖었다. 그래. 밥 냄새로 시작하자. 회의가 끝나자 복도에 커피 냄새가 났다. 기자들은 흩어졌다. 노진우가 다가와 일정표를 건넸다. 새벽 5시 출근. 오전은 식당, 오후는 기록 정리. 저녁은 동행.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림은 문 옆에 서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자가 낮게 속삭였다. 역공할 자료가 더 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채무 기록.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보내요. 지금. 밤이 내렸다. 주차장에는 빗물이 고였다. 세연이 우산을 폈다. 오빠 타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태수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미안하다. 오늘은 같이 가자. 그녀가 웃었다. 미안은 냄새가 없어요. 대신 손잡고 가면 돼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무릉덩이를 지나갔다. 호텔 방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해림은 기사 초안을 수정했다. 더 날카롭게, 더 빠르게. 그녀는 거울 앞에 향수를 뿌렸다. 어떤 냄새가 목 근처에 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 아침 세상을 흔들어. 창밖에서 천둥이 낮게 굴렀다. 다음 장면의 커튼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도시는 새벽을 밀어 올렸다. 신문 가판대에 새로운 제목이 쌓였다. 사람들은 멈춰 활자를 훑었다. 냄새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번졌다. 각자의 호흡이 안개로 떠올랐다. 그 안개가 걷히면 누가 무엇을 숨겼는지 드러날 것이다. 누군가는 씻고 누군가는 더 묻힐 것이다. 그리고 내일 같은 시간 자리에서 또 다른 선택의 냄새가 재단 위에 오를 것이다. 새벽 안개가 재단 건물의 유리를 흐리게 만들었다. 정태수는 앞치마를 메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첫 설거지 날이었다. 물은 차가웠고 손끝은 금방 붉어졌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았다. 비누 냄새가 손에 배도록 두고 싶었다. 머릿속에는 겨울밤 어머니 손에 거친 감촉이 떠올랐다. 직원이 그릇 더미를 밀어놓았다. 정리 부탁드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품이 싱크대 벽을 타고 흘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윤혜림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다. 어디야? 아직 거기 있어. 그만두고 나와. 세상은 벌써 뒤집혔어. 무슨 소리야? 뉴스 켜봐. 로비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자막이 붉게 번쩍였다. 정화순, 과거 차명 계좌 의혹. 500억 출처 논란. 화면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떴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태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이 열리고 정세연이 들어왔다. 봤어요. 봤다. 누가 했을까? 세연은 짧게 대답했다. 해림 씨겠죠. 엄마는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답변 중이에요. 태수는 싱크대를 비웠다. 물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이게 복수냐?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시험일지도 몰라요. 진짜 냄새가 남는지 보는 시험이에요. 오전 10시 재단 회의실은 카메라로 가득했다. 문이 열리고 정화순이 천천히 입장했다. 기자들이 외쳤다. 차명 계좌 인정하십니까?
그녀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답했다. 오래된 돈은 쇠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나는 오래전에 사회로 돌렸습니다. 근거를 대시죠. 그녀는 손바닥을 펼쳤다. 평생 일한 손입니다. 제 손 냄새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정태수가 들어왔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섰다. 저는 유언장 서명자이자 증인입니다. 어머니는 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이 숨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태수는 휴대전화를 연결했다. 어젯밤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해림의 목소리가 흘렀다. 냄새든 뭐든 다 퍼뜨려. 그래야 우리가 이겨. 회의실의 웃음이 멎었다. 문가에서 선글라스를 벗는 소리가 났다. 윤혜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편집이에요. 맥락을 자른 파일이에요. 노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원본과 메타가 있습니다. 분석은 방금 접수했습니다. 공증인은 추가 봉투를 꺼냈다. 유언의 보충 조항입니다. 냄새를 조작하여 타인을 해친 자는 상속권을 즉시 상실한다. 해림은 웃었다. 결국 감성으로 법을 덮겠다는 거죠. 화순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다. 내 냄새가 내 편을 버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은 향수로 몸을 가릴 수 있지만 발의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나는 설거지를 했다. 손에서 비누 냄새가 난다. 그 냄새로 사과하겠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세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빠, 이제 밤 냄새를 올리자. 해림의 시선이 흔들렸다. 노진우가 결정 문서를 펼쳤다. 심사위원단은 보충 조항을 발효한다. 윤혜림의 상속 권한을 박탈한다. 도장이 붉게 찍혔다. 딱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해림은 이를 악물고 가방을 움켜쥐었다. 나만 악인 만들지 마. 너희도 냄새난다. 돈의 냄새, 체면의 냄새, 불안의 냄새. 그녀는 문으로 향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세게 닫히며 잔향이 남았다. 기자들이 흩어졌다. 회의실에는 종이와 금속의 냄새만 남았다. 오후 비가 다시 내렸다. 태수는 시장으로 가서 쑥과 무와 간장을 샀다. 허공에 젖은 흙냄새가 떠올랐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국을 끓였다. 세연은 밥을 뜨고 상을 폈다. 국이 끓어오르자 부엌 가득 쑥 향이 번졌다. 태수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다. 문이 열리고 정화순이 걸어 나왔다. 오늘은 내 냄새가 먼저 났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 냄새로 살겠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일정했다. 창밖에서는 가로등 아래로 빗줄기가 쏟아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향수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세연이 눈을 올렸다. 누굴까요? 화순이 조용히 일어섰다. 같은 냄새가 다시 왔다. 문이 열리며 웃음이 흘렀다. 아직 끝 아니에요. 윤혜림의 목소리였다. 재단의 냄새를 지웠다고 생각하죠. 세상 냄새는 더 지독해요. 내일 아침 당신들의 지난 계절이 전부 떠오를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녀는 카드를 내려놓았다. 기자 연락망과 익명 제보 링크. 태수는 그 카드를 보지 않았다. 대신 국을 덜어 식탁 가운데 두었다. 우린 내일 아침도 같이 먹는다. 해림은 어깨를 으쓱했다. 밤 냄새로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화순이 대답했다. 밤 냄새는 사람을 데려오고 거짓 냄새는 사람을 내보낸다. 선택은 늘 문 앞에 있다. 그녀는 문손잡이를 가볍게 잡았다. 바람이 한 번 스쳤다. 해림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묻죠. 정말로 나를 문전박대한 건 나였을까요?
아니면 당신들의 두려움이었을까요? 화수는 한 박자 쉬었다. 두려움이다. 그러나 너도 섞였다. 섞인 냄새는 오래간다. 대답은 조용했지만 낮게 울렸다. 해림은 미소를 거뒀다. 좋아요. 그럼 오래 가봐요. 그녀가 돌아섰다. 복도의 구두 굽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쑥과 비누와 젖은 흙의 향만 남았다. 식탁 위 그릇에서 김이 천천히 흘렀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아무도 소리내 울지 않았지만 숨이 길게 떨렸다. 문 밖 계단에는 젖은 신발 자국이 이어졌다. 향수 냄새가 희미해질수록 밤 냄새가 또렷해졌다. 창턱의 잎사귀가 비에 젖어 반짝였다. 주방 시계 초침이 귓가를 톡톡 건드렸다. 밤이 길었다. 세연이 말했다. 오빠, 내일은 시장을 더 일찍 가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쑥은 더 살까요? 화수는 잔을 내려놓았다. 괜찮다. 오늘은 이 냄새로 충분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천둥이 낮게 울렸다. 밤이 깊어졌다. 도시의 숨이 길어졌다. 세 사람은 같은 방에서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호흡은 같은 박자였다. 창밖 빗줄기가 얇아졌다. 내일의 선택이 문턱까지 와 있었다. 집안을 한 바퀴 돌던 냄새가 서서히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어젯밤 비는 멎었고 창턱에 물방울이 반짝였다. 정화수는 이불을 개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방 안에 쑥국의 잔향이 얇게 떠 있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천을 쓰다듬었다. 촉감이 잔잔했고 마음도 잠시 고요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날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주방에서는 그릇 맞부딪는 소리가 났다. 정세연이 앞치마 끈을 조이며 물었다. 엄마, 간장은 어느 정도가 좋아요? 조금만. 너무 짜면 안 된다. 정태수가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지만 부드러웠다. 식탁 위에는 밥과 국, 계란말이, 갓 무친 나물이 올랐다. 밥 냄새가 천천히 거실로 번졌다.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세연이 놀라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윤혜림이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칼에서 차가운 향수가 흘렀다. 그녀는 신문 한 부를 들어보이며 낮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태수가 한 걸음 다가섰다. 무슨 일로 왔어? 해림은 숨을 고르고 신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일면 제목이 눈에 박혔다. 재단조사 무혐의. 유원장 진본 확정. 모두가 잠시 말이 없었다. 화순이 잔을 내려놓았다. 결국 냄새는 거짓을 밀어냈구나. 해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틀렸어요. 냄새를 미워했는데 그게 결국 제 냄새였네요. 세연이 의자를 끌어당겼다. 앉으세요. 밥부터 드세요. 해림은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태수가 국을 떠 밀어주었다. 김이 올라왔고 쑥과 간장의 향이 얇게 겹쳤다. 숟가락이 그릇을 건드렸다. 딱 하는 소리가 작게 났다. 해림은 조심스레 한 숟갈을 뜨고 눈을 감았다. 이 냄새 낯설지 않네요. 어릴 때 부엌 끝에서 맡던 냄새와 닮았어요. 화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잘못은 바람에 흩어져도 냄새는 남는다. 그 냄새가 길을 되돌린다. 태수는 해림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만 싸우자. 오늘은 밥으로 말하자. 해림은 눈가를 훔쳤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세연이 웃었다. 좋은 냄새로 덮으면 돼요. 오래 걸리지만 지워지지 않아요. 화순이 찬장을 열었다. 묵직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여니 깊은 간장 냄새가 방 안에 번졌다.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간장이다. 너에게 맡긴다. 해림은 두 손으로 항아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먼지들이 가늘게 떠올라 빛을 탔다. 태수가 창문을 넓게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밀었다. 엄마, 오늘 시장 같이 가요. 쑥이랑 고사리, 장갑도 사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갑은 내가 끼는 게 아니다. 설거지는 너의 몫이니까. 해림은 놀라며 웃었다. 네. 배우겠습니다. 손에서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요. 점심 무렵 네 사람은 시장으로 향했다. 골목의 생선 굽는 냄새, 튀김 기름 냄새, 젖은 흙 냄새가 뒤섞였다. 사람들의 호흡이 오가며 소리가 냄새로 바뀌었다. 화수는 쑥 더미를 들어 코끝에 대었다. 씁쓸하지만 금방 배는 냄새다. 살아있다는 증거지. 세연이 붕어빵 포장지를 흔들었다. 우리 셋, 아니 넷이서 나눠 먹자. 달콤한 김이 손끝을 데웠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노진우였다. 여사님, 오늘 기자 간담회는 취소됐습니다. 모두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또한 지역 급식 확대 건이 승인됐습니다. 화수는 짧게 대답했다. 알겠다. 그는 덧붙였다. 오늘 밤 재단 식당 첫 합동 봉사 일정 들어갑니다. 태수와 해림 명단 올렸습니다. 화수는 웃었다. 냄새로 시작해서 손으로 끝내자. 해질 무렵 재단 식당에 불이 켜졌다. 큰 솥에서 국이 바글거렸다. 태수는 채소를 씻었고 해림은 접시를 닦았다. 세연은 서빙 동선을 정리했다. 물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왔다. 고맙다, 고맙다 하는 말이 따뜻한 수증기처럼 번졌다. 식판 위에서 밥 냄새가 환하게 피어올랐다. 한 바퀴가 끝나자 태수는 고무 장갑을 벗었다. 손등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화순이 손을 잡아보았다. 이제 진짜 비누 냄새가 난다. 그의 눈이 젖었다. 엄마,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그녀는 짧게 답했다. 알겠다. 해림이 접시를 내려놓고 다가왔다. 저도 묻어도 될까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냄새는 나눌수록 연해진다. 그게 용서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봉사가 끝난 뒤 네 사람은 주방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별이 솟았다. 길가의 나무가 가볍게 흔들렸다. 세연이 말했다. 오늘의 냄새 기록할까요? 태수가 대답했다. 비누, 쑥, 간장, 붕어빵, 그리고 사람. 해림이 마지막으로 보탰다. 미안함과 안도의 냄새. 화수는 조용히 웃었다. 충분하다. 집에 돌아오니 방 안이 나처럼 밝았다. 남은 국을 덮이고 차를 우리었다. 시계의 초침이 부드럽게 돌았다. 모두가 말이 줄었고 대신 호흡이 길어졌다. 화수는 사진이 꽂힌 액자를 천천히 닦았다. 액자 속 웃음이 먼지를 벗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가족을 바라보았다. 두 손을 마주 잡고 아주 오래된 말처럼 느리게 입을 열었다. 그 말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태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해림은 항아리를 꼭 끌어안았다. 창밖에서 늦가을 바람이 골목을 타고 올라왔다. 먼 데서 빵 굽는 냄새가 한 번 더 지나갔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포개졌다가 흩어졌다. 누구도 울지 않았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다. 각자가 품은 계절이 서로의 어깨로 옮겨 앉았다. 이제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다. 열쇠는 서류함이 아니라 손에 있었다. 내일 아침 그 손으로 첫 설거지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 같은 식탁에서 서로의 냄새를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하루가 이어질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에 얇은 서리가 맺혔다. 화수는 촛불을 하나 켰다. 불꽃이 조용히 떨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의 냄새를 내일로 옮기자. 사람을 잃지 않게, 마음이 다치지 않게. 세연은 문패를 닦았고 태수는 앞치마를 개어 걸었다. 해림은 장갑을 말려 창가에 걸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냄새가 되었다. 창밖에 별빛이 천천히 번졌다. 밤은 따뜻했다. 냄새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